안녕하세요. 오늘은 4주차 2강의 반려동물 중에 포유류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포유류 중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동물이 바로 강아지와 고양이가 되겠죠.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키우는 확률이 한 7대 3 이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정확하게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펫사료 협회나 뭐 KB국민은행 이런 곳에서 이제 통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왔을 때 강아지와 고양이의 키우는 비율이 한 7대 3, 뭐 6.5대 3.5 이 정도 된다고 하고요. 중국에서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많아요. 고양이. 그리고 또 강아지는 한 마리 정도 이제 뭐 한두 마리 이렇게 키우는데, 강아지 같은 경우는 뭐 두세 마리, 네, 다섯 마리까지도 이렇게 키우죠. 왜냐하면 고양이는 강아지에 비해서 손이 좀 덜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스스로 또 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치대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관리를 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고양이를 또 많이 키우시고 계세요. 자, 그래서 고양이는 강아지에 비해서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는 묘라고 하죠. 애묘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캣이라고 합니다. 그쵸? 우리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2007년도에 영국 국립암센터의 연구팀이 5대6의 1000마리가 넘는 집고양이나 들고양이 이 유전자를 수집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집고양이는 펠리스 실베스트리스 아종이고, 집고양이 같은 경우는 모두 펠리스 실베스트리스 리비카라는 리비아 들고양이와 유전자가 일치한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리비아 들고양이가 현존하는 집고양이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사막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4천년 정도에 이집트인들이 처음으로 야생 고양이를 집고양이로 이제 길들여 키우게 되면서 사람하고 처음 이제 함께 살게 되었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고양이가 언제 전해졌는지는 확실하게 뭐 밝혀지진 않았는데, 5, 6세기경에 가야 토기에서 고양이를 이제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품종이 많지가 않고, 고양이 애호가 협회 여기서는 뭐 한 42묘종 정도를 공식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 국제 고양이 협회에서는 71묘종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식 묘종은 아닌데 일반 집고양이들을 우리가 도메스틱 캣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단모종 집고양이를 코리안 숏 헤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설명했던 것들 여기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비아 들고양이가 집고양이의 조상이 되었다. 4천년 전에 이집트인이 집에서 기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1년에 5번 정도의 발정을 합니다. 굉장히 자주 발정을 하죠. 그쵸? 개에 비해서. 개는 뭐 한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그리고 또 고양이는 3회 정도 임신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임신 기간은 한 63일 정도. 그리고 평균 뭐 3마리에서 5마리, 평균 4마리 정도를 낳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주 많이 낳죠. 그쵸? 그래서 난소 제거를 한다든가 거세 이런 거를 또 해서 고양이의 생식 능력을 이제 제거하기도 하죠. 그쵸?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을 포함한 이제 여러 나라에서 TNR이라고 해서 트랩 너터 리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성화 수술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길고양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길고양이들을 이렇게 포획을 해서 다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방사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TNR 사업, 중성화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고양이는 개에 비해서 외로움 같은 거를 크게 타지를 않아요. 그리고 독립심이 강해. 그래서 얘는 또 야행성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놀고 싶을 때 놀고 사람 옆에 오고 싶을 때 오고 또 사람 옆에 있다가 혼자서 가서 또 생활을 잘 하죠. 그쵸? 그래서 1인 가구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그 고양이 애호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이 고양이의 이런 특성 때문에 그렇죠. 사람한테 크게 치대지도 않고 또 자기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기 몸도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 옆에 있으려고 하고 사람 손을 많이 타려고 하고 또 우리가 다 이런 거를 또 그 배변 이런 거 관리를 케어를 많이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와 고양이의 차이가 그런 부분이다 해요. 그래서 고양이 애호가가 이런 특성 때문에 고양이를 많이 키우고 있다 보니까 고양이 관련된 산업이 또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양이를 우리가 반려고양이, 고양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고양이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쵸? 일단 뭐 독립식 강하고 잘한다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양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 굉장히 난폭해지고 또 공격적이 돼요. 그래서 자, 고양이의 특성을 이제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고양이는 가정에서 키우려면은 먼저 사료. 그래서 12개월 이하의 고양이 같은 경우는 키튼 사료를 먹여야 돼요. 그리고 1살 이상인 아이들에게는 어덜트 사료, 그 다음에 7살 이상, 이제 나이를 좀 먹었죠. 이런 아이들에게는 이제 시니어 사료를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고양이 전용 사료를 급여를 해야 된다. 왜냐면 개하고 다르게 이제 체내에서 그 합성하지 못해서 사료나 음식으로 보충해야 되는 영양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타우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양이한테 타우린은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게 결여됐을 경우에 그 다른 동물의 사료를 이제 장기간 그냥 급여할 경우에 뭐 개사료라든가 뭐 다른 이런 거를 먹일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타우린이 들어간 이런 걸 먹여야 되는데 요즘에 그 베스라는 그 생선 있잖아요. 그런 물고기 이거를 사람들은 먹지 않고 버리는데 여기에 타우린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베스를 이용해서 고양이 사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업을 우리 청년 사업가들이 그 만들고 있는 거를 이제 방송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다 버리잖아요. 기본 잡아서 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또 고양이들한테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이 키우기 위해서는 자 사료 고양이 전용 사료가 있어야 되고 얘네는 그 스스로 그 배변을 그 몸을 이제 알아서 그 하죠. 그래서 전용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모래 그 고양이용 모래를 이제 그 준비를 해 두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가 가서 싸고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동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얘네는 이게 잘 긁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 화장실 같은 경우 수시로 잘 갈아주지 않고 더럽고 이러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화장실 잘 치워줘야 되고 또 얘네는 이제 놀거나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이럴 때 발톱을 이렇게 긁는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얘네 놀이감으로 그 스크래쳐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긁을 수 있는 거 벽에다가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캣볼이나 캣타워에 그 스크래치를 같이 설치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스크래쳐 준비해 주셔야 되고 또 얘네가 그 털이 굉장히 잘 빠지죠. 가늘면서 털이 굉장히 잘 빠져요. 그래서 봄, 가을 털갈이 보통 동물들이 봄, 가을에 털갈이를 하는데 그때 외에도 수시로 털이 빠지기 때문에 빗질을 잘 해주셔야 돼요. 브러싱을 많이 해주셔서 얘네는 그거를 만약에 빗질 안 해줄 경우는 굉장히 깔끔한 아이들이잖아. 스스로 그루밍을 해요. 그루밍.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자기 털을 핥으면서 또 삼키기도 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 털이 변하고 같이 배설되기도 하는데 이게 그냥 몸속에 축적이 되면 헤어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헤어볼이 이제 많을 경우 토하기도 하지만 그냥 몸속에 그대로 이제 축적이 되게 되면 변비를 일으키거나 또 식욕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좋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뭐 캣그라스라든가 뭐 또 헤어볼 치료제를 먹이기도 하는데 일단 고양이를 키우시게 되면 좀 브러싱을 좀 해주셔라. 그리고 요즘에 고양이 미용도 좀 하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얘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그래서 뭐 마취하고 고양이 마취하고 뭐 미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좀 털을 좀 이렇게
깎아주시든가 아니면 브러싱을 자주 해주셔서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그 털을 삼키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자, 얘네 성격은 독립심이 강하고 외로움을 덜 탄다 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그루밍 하면서 자기 스스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얘네는 좀 야행성이다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쵸?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 필요한 장난감이라든가, 그리고 얘네는 전용 이제 캣타워 올라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구석으로 가는 거 좋아하죠. 소파 밑이나 또 아무데나 올라가기 때문에 캣타워 같은 것도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죠. 캣타워, 스크래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강아지 그 고양이용 이제 털이 많잖아요. 그래서 매트라든가 방석 이런 것들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양이를 이제 그 펫사료 옆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그 조사를 해봤더니,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제 뭐 남자분들이 혼자 사는 경우도 많이들 키우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양이,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봤을 때 여자분들이 더 많이 키우고, 연령대로 봤을 때는 뭐 10대, 10대, 20대, 30대 모두 골고루 있어요. 그쵸? 40대만 유독 강아지를 더 많이 키우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키우는 것도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뭐 어디든지 얘네는 그 뭐 독립심 있고 자기 혼자서 잘 놀기 때문에 그냥 두셔도 어디서나 키워도 크게 무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그 얘네 종류는 코리안 숏헤어, 그죠? 단모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얘네들, 그다음에 이제 믹스, 고양이들 믹스, 그다음에 러시안 블루, 페르시안, 그다음에 이제 터키시 앙고라라든가 뭐 샴 요런 아이들을 이제 많이 키운다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이렇게 키우는 아이들이 요런 아이들이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종류는 뭐 고양이들도 굉장히 뭐 이제 종류가 많죠. 예, 그래서 뭐 러시안 블루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아이들, 또 샴, 뭐 벵골, 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아비시니안도 볼 수가 있고, 노르웨이 습도 좀 간혹 좀 키우는 경우도 있고요. 요 엑조틱 쇼트 헤어 같은 아이들은 여기 얼굴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런 아이들, 보통 요런 아이들을 많이 키우고 있죠.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시게 될 경우에는 요런 관리 어떻게 하면 이제 얘네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같이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귀찮게 하면 안 돼요. 얘네는 자기가 놀고 싶을 때 와서 사람한테 가까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이제 길냥이라고 해서 또 사람을 많이 따르는 아이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개부 종류보다는 좀 사람 옆에 덜 온다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이제 패럿이에요. 패럿도 요즘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식용목 족제비과라고 하는데, 얘는 족제비과 동물 중에서 이제 가축화된 유일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쥐로부터 이제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패럿을 키웠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패럿은 100% 육식성이다. 그리고 얘네는 토끼 사냥을 아주 잘하죠. 그쵸? 그 다음에 자, 얘네는 이제 몽골 제국의 그 징기스칸이나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반려동물로 키웠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귀족적인 그런 느낌을 받죠. 귀족들이 얘네를 키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좀 패럿을 키우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약간 귀족 반려동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8세기 중반에는 모피를 얻기 위해서 키웠고요. 20세기 후반이 이제 넘어가면서는 이제 모피 생산용으로 키우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70년대에 패럿의 항문선에서 냄새가 좀 심하게 나잖아요. 그래서 이 심한 악취를 수술하는 해결법을 이제 도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냄새가 좀 심해서 반려동물로는 조금 그랬는데, 그 수술법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반려동물로 키우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980년대 후반에 수의학과에서 동물 실험용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1990년도 중반부터 반려동물로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패럿 같은 경우는 꼬리가 13cm 정도 되는데, 꼬리부터 몸통부터 꼬리까지 해서 한 50cm 정도 되고, 수컷이 암컷보다 한 5cm 정도가 더 길어요. 그리고
몸무게는 암컷이 한 0.5에서 1kg 정말 작죠. 그쵸? 그리고 수컷 같은 경우는 1에서 2kg 정도 된다. 털 색깔은 뭐 다양해요. 흰색, 검정색, 갈색, 황갈색, 붉은갈색, 흑갈색, 진회색 이렇게 좀 다양하고 얼굴, 배꼬리 이런 데는 이제 몸 전체 털 색깔 좀 다른 경우도 있어서 좀 이게 이제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다양한 무늬가 형성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종류로는 세이블, 브레이즈, 펜다, 미트, 브라치나 알비노 뭐 이런 아이들이 이제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털갈이는 얘네도 봄 가을로 한 달 정도 한다. 그리고 색은 시력이 얘네가 썩 좋지가 않아요. 그냥 앞을 보고 이제 색을 좀 볼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뭐 20cm 정도에 불과하다 가시거리가. 이제 그리고 시각은 조금 그렇지만 이제 후각이나 청각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얘네 임신 기간은 한 42일 정도 되고 한 번에 한 8마리에서 10마리 정도로 이제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한 7년에서 10년 정도. 그리고 하루에 한 14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굉장히 잠을 많이 자죠. 그렇죠? 이렇게 잠자는 시간 말고 얘네는 또 그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는 굉장히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요. 굉장히 그래서 잠자는 시간 외에는 그냥 계속 한 3시간 뭐 4시간 요 정도는 활발하게 돌아다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를 키우려면 페럿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케이지. 그래서 얘네가 보시면은 이제 많이 활발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많이 활발하기 때문에 막 올라가기도 하고 뛰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이제 구석진 것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구석진 곳 같은 경우 이렇게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막 뒤지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위험할 수가 있겠죠. 막 전선 같은 경우 바닥에 있고 그러면 감전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굉장히 참 조심해야 돼. 그리고 그 케이지 같은 경우 이렇게 둬서 사람들이 오거나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조금 이제 따로 케이지에 보관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많이 뭐 소리를 내고 이런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좋을 경우에는 꾹꾹꾹꾹꾹 이렇게 하고 화가 날 경우에는 슉슉슉 이런 소리가 이제 난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는 훈련이 크게 되는 애는 아니고 또 사람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냥 친구 정도 함께 놀아주는 친구. 그래서 그냥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그 정도. 뭐 훈련이 되거나 이런 아이들은 아닌데 작죠. 그래서 귀엽고 하니까 많이들 키운다. 그래서 얘네를 키우기 위해서는 뭐 이제 이렇게 케이지라든가 얘네 전용 사료. 그래서 고양이 사료를 대체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야채나 과일은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야채, 과일 이런 거 절대 패럿 먹이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자율배식해서 뭐 한 3번 정도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수시로 보충을 해준다 하는 거. 그리고 얘네가 냄새가 많이 나는 아이거든요. 한 6개월 정도면 다 커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사실 냄새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냄새 제거제. 그리고 얘네가 이제 만지거나 장난감 뭐 이런 것도 사실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냄새 날 수 있도록 많이 세척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또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제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화장실도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얘네 같은 경우 보통 생후 2개월 정도로 이제 분양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강아지나 이럴 경우 분양을 3개월 이상 돼서 분양을 하게끔 동물보호법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그 강아지 분양 같은 경우는 그 보통 한 2개월 전후에 거의 해요. 왜냐면 그때가 가장 이쁘거든요. 그래서 3개월 되면 또 확 커버리기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패럿 같은 경우는 2개월 전으로 분양을 한다. 그리고 냄새가 좀 많이 난다. 그리고 이제 6개월 정도까지만 이제 크면은 뭐 좀 성장기라서 그 이후에는 좀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좀 괜찮죠. 그리고 뭐 이렇게 화장실 또 신문지 이런 거 깔아 두시고 발톱깎이 준비해 주셔야 되겠어요. 얘네도 목욕을 1개월에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주시고 헤어볼 제거제 얘네도 복용해 주시고 보통 너무 많이 또 키우는 것보다는 2마리 정도 2마리 정도 이제 이렇게 분양을 해주셔서 2마리가 같이 놀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얘네도 예방접종 해주셔야 돼요. 개, 고양이, 패럿 이런 아이들은 예방접종, 홍역이라든가 광견병
이런 것도 예방주사 맞춰 주셔야 합니다. 그 요즘 동물병원이라고 해서 다 모든 동물을 돌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수한 종류의 그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에는 주변에 그 페럿이라든가 뭐 라쿤이라든가 여우라든가 이 아이들을 그 볼 수 있는 그 동물병원을 먼저 알아두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이랬을 때 그 햄스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나 어느 동물병원에서 다 보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 대학병원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키우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동물병원부터 좀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방접종도 해주고 홍역 같은 경우는 총 4번 접종, 4번 정도 접종해 주셔야 돼요. 3주마다 한 번씩. 그래서 1차 접종한 후에는 이제 보통 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데리고 올 때 1차 접종 정도 한 다음에 분양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NA 페럿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는데 이런 상태를 확실히 좀 보시고 감기병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접종을 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고양이처럼 털을 먹어요. 그래서 헤어볼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헤어볼 제거제도 먹여주셔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좀 성격이 잘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되게 귀엽고 예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잘 알아두셔야 키우는데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그 애기가 되게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페럿을 이렇게 많이 키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니피그, 우리 기니피그도 많이 키우죠. 척삭동물문, 포유강 설치목, 전축석과에 속하는 아이들인데 얘네는 몸 길이가 20에서 50cm 정도 돼요. 그리고 무게가 0.8에서 1.5kg, 되게 작죠. 그리고 발가락이 발가락 같은 경우가 이제 앞발은 발가락이 4개, 뒷발은 발가락이 3개가 있어요. 앞발가락이 4개, 뒷발가락이 3개, 4개, 3개. 그래서 발톱이 또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제 좀 통통하면서 동그랗게 체구가 좀 동글동글하죠. 그러니까 되게 귀엽죠. 그리고 다리가 되게 짧다. 그래서 얘네는 초식성이에요. 푸른잎, 또 줄기, 야채, 과일, 펠렛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사육할 때는 보통 과일, 채소 이런 거 먹여주시면 좋습니다.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 좀 먹여주시고 또 얘네는 이제 좀 순한 편이에요. 그리고 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잘 다니죠. 그리고 말도 잘 따르고 이래서 기니피그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 마리씩. 그래서 번식 같은 경우는 야생일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우리가 그 사육을 할 경우는 연 4회 정도 해요. 그리고 임신 기간이 보통 70일. 평균 한 마리에서 13마리 굉장히 많이 낳죠. 그렇죠? 그래서 새끼 같은 경우는 낳고 나서 2-3시간 정도면 막 달리기가 가능하고 2개월 정도 됐다. 그럴 때는 성성숙이 가능해진다 하는 거고 수명은 보통 5년에서 15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목욕을 자주 해주시면 안 돼요. 목욕은 이제 더러워졌을 때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또 케이지 청결하게 해주셔야 되고 온도 18도에서 23도 정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니피그는 보통 꼬마 돼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착하고 순하고 이렇기 때문에 귀여워서 많이 또 키우시고 뭐 건초 같은 경우 알팔파나 티모시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가리 같은 경우 할 때도 되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볼 아이는 바로 얘 다음에 딸 라쿤이 있구나. 자, 여우 같은 경우는 식용목의 객가 여우속이고 이제 45화종이 되는데요. 그 1월에서 2월 짝짓기를 합니다. 그리고 3월에서 5월 정도에 새끼를 낳고 임신 기간이 보통 50일에서 60일 정도 된다. 그리고 한 배 보통 4마리에서 6마리, 많게는 10마리까지도 이제 낳는다고 해요. 그래서 새끼 같은 경우 한 45일 정도, 한 달 반 정도 젖먹고 10개월 후에는 이제 독립을 합니다. 또 얘네는 일부 다처제, 그리고 낮에는 쉬었다가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이죠. 그리고 수컷 같은 경우는 혼자 돌아다니고 이제 암컷이지 가족 단위로 군집 생활을 합니다. 얘네는 먹는 것이 잡식성이에요. 그쵸? 뭐 고라니나 뭐 노루새끼 이런 것도 먹고 설치류도 잘 먹고 그다음에 조류의 알, 개구리, 물고기, 뭐 식품의 열매라든가 뭐 곤충 안 먹는 게 없어요. 잡식성이라 다 먹고
그리고 몸이 이제 갈색을 우리가 봤을 때 갈색 많죠? 갈색이나 붉은색도 많고, 얘네는 특성이 이제 꼬리가 굉장히 길고 두껍고 털이 많아요. 그래서 아기 때는 얘가 강아지 뭐 개야 여우야 뭐 이렇게도 하는데 꼬리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굉장히 두껍고 길고 털이 굉장히 많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쥐약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차서 쥐약 중독 또 모피 이런 걸로 과도하게 이제 포획이 돼서 많이 멸종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반려 여우를 많이 키워요. 중국에서 정말 많이 키우는 게 그 여우랑 라쿤을 정말 많이 키우거든요. 여우 같은 경우는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우를 수입을 하죠. 그래서 얘네가 또 귀엽기도 하고 정말 여우짓 하죠. 여우짓 해서 이렇게 반려 여우로 많이 키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귀엽죠. 이렇게 보시면 귀가 좀 특이하죠. 얘네가. 그리고 정말 예쁜 짓을 애교도 많이 부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볼 아이는 바로 라쿤입니다. 라쿤도 요즘에 많이 키워요. 미국 너구리라고 하는데 얘네도 우리가 수입을 해요. 얘도 사실 가격이 꽤 돼요. 몇백만 원 되는데 라쿤도 많이 키우고 있어요. 자, 얘네 먹이는 라쿤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그 페럿이나 뭐 이렇게 특수종을 키울 때에는 그 동물병원이 가까이에 있는지 아니면 대학병원 이런 데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동물병원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애기들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동물들 같은 경우는 그 타이밍 그 골드 타임이 짧아요. 그쵸? 잘못하면은 우리가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동물병원 반려동물로 키울 때는 동물 먼저 알아보셔라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잡식성이라는 거 얘네도 그쵸? 강아지, 고양이 사료에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 섞어서 먹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대신에 사람이 먹는 음식은 피한다. 이 반려동물들 같은 경우는요 가급적 사료 먹이는 게 좋죠. 그리고 피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 피해 주시고 사람이 먹는 것은 간이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반려동물들은 그 치명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 음식은 가급적 처음부터 먹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수명이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되고요. 그 난방, 습도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겁이 많다. 그리고 얘네는 단독으로 키우셔야 돼요. 공격성이 되게 있고 예민하고 사나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 여러 마리 키우면 스트레스 받고 같이 어려울 수가 있고 또 귀찮게 그랬을 경우에 얘네가 그 앞날 있잖아요. 그래서 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또 사람들이 또 이 라쿤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이 키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 라쿤 카페도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쳐보시면 라쿤 카페, 뭐 여우 카페, 얘네만 특별히 모이는 그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스트레스 받으면 아주 깊은 물속으로 들어갈 만큼 수영 실력이 우수하다 하는 거. 이렇게 장난감 갖고도 잘 놀고 하는데 여기 올라가서도 이렇게 얘네도 올라가서 이렇게 있는 것도 좋아하고 털이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얘네도 굉장히 라쿤도 매력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나라 국가마다 이렇게 좀 잘 키우는 반려동물의 종류가 있는데 뭐 개나 고양이는 대체로 많이 키우고 그다음에 이런 아이들 굉장히 중국에서 여우 라쿤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라쿤 많이 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얘네 매력을 알고 이렇게 장난감 같은 거 라쿤 뭐 이제 고양이 장난감 이런 것도 많이 또 이제 그거 갖고서는 이제 놀게 해주죠. 라쿤 전용 뭐 이런 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환경 만들어 주시고 장난감 갖고 좀 놀아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포유류 지난 시간 오늘 해가지고 이제 포유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반려동물 내가 키울 아이들 특성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성격도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만들어주고 동물병원 알아보신 다음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